네, 안녕하세요. 멍구입니다. 네, 오늘은 계약인수 관련 수학량 할 차례이고요. 네, 교재로 9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표준 수학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용어 해정의 때 설명드렸죠? 표준 수학량과 평년 수학량의 대략적인 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표준 수학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이라든가 경작 형태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지역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나무 한 주당의 예상 수확량을 말하고요. 아마 여기서 지금 수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나무 한 주당이 지금 짝지어진 거지, 흔히 표준 수확량 그러면 한 주당이라기보다는 사실 과수원당으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령당이 있기 때문에, 품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주당으로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주당 표준 수확량이 있고, 과수원당. 이렇게 표준 수확량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주당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 지금 한 주당이죠? 이거는 품종이라든가 수령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주당은 품종, 수령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 과수원별로 따지면 지역으로 나뉘거나 하고 있어요. 경작 형태들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지역별 표준 수확량 그러면 또 과수원별로 들어가는 거고, 품종별 표준 수확량 그러면 또 주당, 한 주당 표준 수확량 이렇게 하면 돼요. 용어정의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표준 수확량은 이거죠.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 과수원에 이제 보험 가입해야지. 그래가지고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열리는지 몰라요. 2월에 가입을 할 건데 내 과수원이 얼마나 열리는지 알아야 가입을 하죠. 물론 저가수 때 환급이 된다거나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죠. 그냥 계약자가 고지한 대로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내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경작 형태라든가 품종에 따라서 대충 한 지역 평균이 이렇더라. 그거를 따라서 가입하는 게 표준 수확량이에요. 내 과수원 게 아니고 내 지역, 전국 평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평년 착과량이라고 있죠. 지금 과수사종이니까 평년 착과량인 거지. 착과 달려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나머지는 보통 평년 수확량이라고 불려요. 같은 용어예요. 과수사종에만 평년 착과량이라는 단어 쓰지 보통 평년 수확량이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차이, 용어 정의도 설명드렸죠. 표준 수확량은 첫 가입할 때 내가 얼마나 달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 평균을 갖다 쓰는 거라면, 평년은 평년이에요. 평균이란 뜻이에요. 내 과수원의 평균값이요. 그래서 가입 수확량 산정 혹은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장으로 따지면 되게 어렵죠. 이런 거예요. 표준 수확량은 일단 처음 가입할 때 쓴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을 거고, 혹은 가입을 안 했을 때 쓰이거든요. 평년은 가입을 했을 때 쓰여요. 이런 거예요. 내 과수원에 몇 개가 달리는지 몰라요. 그냥 편하게 개념 잡기용으로 편하게 예를 들을게요. 가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몇 개가 달리는지 몰라요. 내가 100주가 있어요. 100주를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사과를요. 부사를 100주를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몇 년생을 가입하려고 하면 5년생을 가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봤더니 A 지역이에요. 제 지역이. 근데 A 지역 평균 부사 보통 100주에 5년생, 부사 한 주당 5년생이 한 150개 달린대요. 평균이요. 나는 이거보다 훨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증명이 안 되잖아요. 가입 당시에. 그래서 15,000개가 가입이 될 겁니다. 왜요? 표준 수확량으로. 물론 이제 수확량이 킬로그램이겠죠. 하나에 1kg다. 그러면 이제 15,000kg가 되겠죠. 표준 수확량으로 가입이 되는 거예요. 전 억울해요. 저는 막 25,000개씩 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15,000개를 가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해 저가 후 착가수를 봤더니 저는 역시나 25,000개를 달아놨어요. 제가 그런 거죠. 제 말이 맞죠? 저는 25,000개 단다니까요. 이러면서 25,000개를 했어요. 내과수원에 데이터가 생겼죠.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봤더니 그 다음에 좀 재해를 입었어요. 원래 나 농사 잘 짓는데 재해를 입어가지고 15,000개밖에 안 열렸다고 칩시다. 재해를 입어도 15,000개예요. 네, 재해를 입어도 보세요. 재해를 입어도 남들 평균만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좀 재해를 입긴 했는데 많이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2만 개를 달았다고 할게요. 데이터가 자꾸 쌓이죠. 우리 사과세는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가 착가수 조사라는 거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거는 재해가 있던 없던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과수원의 평균값을 찾는 거예요. 25,000개, 15,000개, 2만 개. 남들은 15,000개 열리는 과수원이지만 저는 3년 정도 평균을 내봤더니 얼마예요? 25,000, 15,000, 2만 개를 3으로 나눈 평균값을 했더니 2만 개는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 과수원은 더 이상 표준 수확량 15,000개가 아니고요. 2만 개 열리는 과수원이 되는 거죠. 내 과수원 평균이잖아요. 전 얘기를 하죠. 거보시라고 남들보다 농사 잘 짓죠, 제가. 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냐면 보험으로 따지면 농사 잘 짓는 게 그렇게 보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남들보다 보험금을 아무래도 받는 거는 확률은 줄어들 테니까 양심적으로 농사 잘 짓는다고 하고 있어요.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네, 2만 개. 얘가 평년이에요. 개수잖아요. 착과수요. 이거를 나중에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2만 개가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내 과수원의 평균값. 네, 이게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이고요. 평년 착과량은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아니고요. 평년 수준의 재해를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지금 재해가 있었잖아요. 25,000개로 무조건 3년이 아니고 전 25,000개씩 재해 없으면 25,000개 열리는데요. 25,000개를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재해가 있었으니까 2만 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과수원의 평균은 2만 개고요. 내년에 가입할 때 이제는 15,000개가 아닌 2만 개로 가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수원은 이제는 2만 개가 열리는 과수원이 되는 거죠. 평년 착과수, 평년 킬로그램이면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로 가입 수확량이 산정이 되는 거고요.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된 착과량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2만 개로 가입이 됐잖아요. 그런데 15,000개가 열린 거예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 가입은 2만 개로 되어 있고 원래 나는 3년 평균 내봤더니 2만 개 열리는 과수원이었어요. 몇 개가 줄었어요? 5,000개 줄었죠. 옆집 사람이 그럽니다. 갑자기 아니 저 사람은 15,000개 열렸는데 5,000개를 보상을 받는데 왜 저는 15,000개 열렸는데 보상이 안 되나요? 그거 갑자기 옆집 사람이 따져요. 알고 봤더니 15,000개가 표준이잖아요. 이 사람은 평년수에 재해가 있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5,000개가 지금 더 열린 거고 이거 대비해서 지금 5,000개가 빠진 거잖아요. 네, 적과 종료 이전에 어떤 냉해를 입어서 5,000개가 줄어들었다. 네, 15,000개로 결과가 나온 거죠.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원래 2만 개 열리는 과원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5,000개가 나오는 기준이 되는 착과수가 됩니다. 네, 모든 게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있어요. 기준 착과수 설명할 때 적과 전
재해가 있으면, 혹은 적과 전 재해가 없을 때. 그래서 적과 전 재해가 있을 때의 기준 착과수는 평년 착과수고요. 네, 양으로 바뀌면 이것도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과 전 재해가 없다. 그럼 기준은 적과 후 착과수였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기준이 되는 착과수가 이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전제로 하고 검수량 산전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말한다까지 했고요. 최근 5년 이내 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과수원은 최근 5개년 적과 후 착과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년 착과량 산정하고, 신규 가입하는 과수원은 표준 수확량 기준으로 평년 착과량 산정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거 신규 가입하는 과수원은 표준 수확량으로 평년을 산정한다. 이건 이해되시죠? 평년이 없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표를 기준으로 가입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표가 지역 평균이 내 평년 착과량, 첫 해 평년 착과량이 되는 거고, 내 평균값이 되는 거고요. 최근 5년이네. 여기서 말하는 최근 5년은 그때 자기부담 비율과는 달라요. 이거는 그냥 가입 이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26년 가입이다, 25년 것도 포함이에요. 25, 24, 23, 22, 21이에요. 26년 가입 시에는 최근 5년에는 25년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기부담 비율과는 그 연차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평년 착과량을 산정을 하는데, 이 적과 후 착과량,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26년 가입하는 표준 평년 착과량을 산정을 한다고 하면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이 있고요. 21년에 내가 2만 개 달았고요. 2만 5천 개 열렸고, 23년도에 제가 보험 가입 안 했어요. 근데 표준 수확량은 15,000이었어요. 표준이 15,000이요. 그 다음에 2만 개 달았고요. 2만 5천 개 달았다고 합시다. 보면 23년도에 이게 왜 없냐면,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우리 사과세는 조사를 안 하잖아요. 가입을 안 했으니까 평가사가 굳이 농지 방문을 안 해요. 또 5년 평균을 내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안 할 때는 표준 수확량 쓰는 거고요. 가입했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값을 씁니다. 네, 적과 후 착과량을 써요. 그래서 이 5개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자세한 수식은 뒤에 배우겠지만 개념이 이렇습니다. 개념이. 네, 그래서 주요 용도로는 보험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이죠,를 결정한다거나 적과 종류 전 보험 사고 발생 시에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네, 우리 1번하고 똑같은 얘기죠. 감수량 산정이요. 나 원래 2만 개 돌려야 되는데 15,000개밖에 안 열렸으니 5,000개 줄었어요. 네,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 15,000개가 열렸다, 조사가 됐는데 몇 개가 줄었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가입할 때 2만 개 가입했으니까요. 네, 기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어떤 차이점이에요. 용어의 정의 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아무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막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릴게요. 평년, 표준하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평년 착과수가 있고요. 평년 착과량이 있고요.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우리 용어에 보면 막 헷갈리죠.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표준 수확량도 있어요. 네, 헷갈릴 거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이야 뭐 표준이니까 이제 첫 가입할 때 쓰는 거라고 알겠고,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 용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평년은 많아요.
일단 수하고량 아시겠죠? 이건 개수고요. 이건 킬로그램이에요. 네, 평년작과수에 표준 과중 곱하면 돼요. 보통 하나에 300g이더라 사과가. 네,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000개 300g이더라 3000kg네. 10,000개는 평년작과수고 3000kg는 평년작과량이에요. 이거는 괜찮죠? 그냥 단위의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가 남냐면 이게 남아요. 평년착과량 대 평년수확량이에요. 결과적으로 내 농지의 5년 평균인 건 알겠어요. 근데 착과량과 수확량의 차이가 뭐냐? 자, 일단 과수사종 같은 경우 평년 착과량을 써요. 그 다음에 그 외 대부분의 품목은 평년 수확량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네, 이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과목 되면 조금 더 딥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단계에서의 최고 딥하게 알려드리면 과수사종 같은 경우는 조사가요. 뭐가 있냐면 적과후 착과수라는 게 있죠. 적과후 착과수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과목에서 배우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 조사의 의의, 적과전체로 인한 감수량의 산정. 적과전체가 있을 때 감수량 산정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 20,000개 열렸어. 원래 20,000개 열려야 되는데 나 이번 15,000개밖에 안 열렸네. 근데 5,000개 줄었어. 이게 적과후 착과수잖아요. 가입은 이만큼 되어 있는데 과연 몇 개가 열렸을까? 네, 이 사이에 무슨 재해가 있었다고 치고 재해가 없었다 손 치더라도요. 과연 몇 개가 열렸을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적과전 재해가 있었으면 재해가 있었으면 15,000개가 열렸다. 그러면 5,000개 네, 빠지는 거잖아요. 적과전 재해가 있었을 때 감수량 산정이요. 네, 재해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없다면 재해가 적과전 재해가 없으면요. 과연 수확 개수 그러니까 몇 개나 네가 수확을 할 건데 이번 과수원에서 적과라는 행위가 수확할 것만 남겨놓고 다 따버리는 경우잖아요. 난 20,000개 가입을 했는데 재해가 있던 없던 간에 재해가 없었어요. 또 다 재해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15,000개밖에 안 열렸네. 재해가 없으면 보상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과수원에서 일단 15,000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적과 이후 사고에 대해서는요. 수확 개수 내가 과연 몇 개나 수확을 할지 수확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닌 적과 종료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적과 종료 시점에서 수확 개수를 판단합니다. 그죠? 실제로 수확 개수는 15,000개가 아니죠. 여기 이제 또 바람이 불고 뭐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내가 7,000개밖에 못 땄다. 이건 여기서 감수량에서 판단할 이야기고요. 네. 적과 종료 시점에서의 수확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적과 종료 시점에서 몇 개가 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몇 개가 착과 달려있느냐, 몇 킬로그램이 달려있느냐가 이 과수사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죠. 감수량의 산정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적과전 재해가 없었다는 손 치더라도 이 뒤에 있을 적과 이후 사고에 대한 감수량이 또 기준이 되죠. 네. 그래서 적과 종료 시점에서 이 과수원이 몇 개나 수확을 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그래서 몇 개가 달려있냐, 착과되어 있냐, 적과가 다 끝난 시점에서 몇 개가 착과되어 있냐가
혹은 몇 킬로가 착가가 되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평년 착과량으로 쓰여요. 네.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가입할 때 이걸로 쓰여요. 실제로 몇 개를 수확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몇 개가 적과 종료 시점에 달려있느냐가 중요하지, 실제로 몇 개를 수확했어는 가입할 때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과수사종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평년 수확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수사종은 평년 착과량이 좋은 거고, 나머지 그 외 대부분 품목인 평년 수확량은 일단 포도, 복숭아, 자두, 뭐 감귤 중에서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이거는 논외로 하고, 이거 제외로 하고, 나머지 뭐 밤, 참다래 뭐 이런 것도 있죠. 적과의 개념이 없어요. 적과의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적과하고 착과조사도 안 해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과조사를 하는데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나머지는 착과조사도 없어요. 조사를 언제 하냐면 수확 직전에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킬로그램 수확했는데, 그래서 몇 킬로 수확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중간에 얼마가 달려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킬로 수확했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을 쓰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개념은 같은데 용어가 다른 이유는, 과수사종은 중간에 네가 그래서 몇 개가 달려있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몇 개 수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나중에 보험금 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나머지 품목은 그래서 몇 개가 중간에 몇 개 달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네가 얼마나 수확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과수사종은 적과 직후에 네가 몇 개가 달려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평년 착과량을 쓰는 거예요. 네,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이 과목, 앞으로 배울 이 과목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조금 개념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공식대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 개념을 좀 알고 가시면 좀 저는 좋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요. 과수사종은 중간에 몇 개가 달려있냐가 중요한 거고, 그 외 나머지 품목은 다 필요 없고, 최종적으로 네가 그래서 몇 킬로나 수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는 그래요. 여기서는 과수사종이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고요. 아무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산출 방법은 가입 이력 여부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신규 가입할 때 이전에 대한 수확량 자료가 없잖아요. 네, 그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가 이 지역 평균 그대로가 평년 착과량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이 존재한 경우,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다. 제가 아까 예 막 들어드렸잖아요. Y1, Y2 해가지고 2만 개, 15,000개 막 이렇게 해서 Y3이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5,000개, 15,000개, 2만 개였나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년 이내 자료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네, 밑에 보시면 뭔가 막 무시무시하게 생긴 무시무시하게 생긴 이 공식이 쭉 나오죠. 네, 일단은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시간에 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예 또 각을 잡고,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은 평년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용어에 헷갈리는 걸 정리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다음 시간에
요거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네, 요것들을 저와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